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IBK의 함정남 차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뭐 지하철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그랬죠. 그래도 잘 살아서 오셨네요. 네, 그거는 뭐 문제 없었습니다. 아니 저희 직원들 막 저 여기 오는데 네. 지하철 너무 압사의 느낌 난다고 너무 무섭다고 내려서 버스 타고 집에 간 직원도 있었거든요. 저는 괜찮았어요. 그 네, 정도는 지금 좀 아니었어요. 파업 때문에 여파가 네. 있었고 저도 오는 동안에 애 많이 먹었습니다. 길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이거 좀 제 시간에 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좀 약간 늦긴 했지만 다행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네.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좀 시장의 종가에 좀 변동성도 좀 많았죠. 그랬습니다. 오늘 종가의 변동성은 뭐 월말 효과도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뭐 MSCI 지수 리밸런싱도 있었는데 사실 뭐 편출 종목이 많아서 거꾸로 좀 빠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외국인들 오늘 1조 이상 그렇습니다. 샀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 함 차장님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분위기 좋았잖아요.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은 편출 종목들이 뭐 지금 시장이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시장을 상방으로 지켜 올리려고 이제 이렇게 힘을 쏟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좀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는 네네. 곳에서는 아프게 맞았어요. 이게 네. 예상이 된 미리 알려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CGN, 알테오젠, SK 케미칼 같은 여기 바이오주들 화면 제가 띄워드리는데 네, 같이 한번 그냥 보시면 주저없이 흘러내렸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메리츠 금융 요거 그다음에 메리츠 금융 지수 요거 하나만 좀 버텨냈고 네네. GS 건설이든가 녹십자 그쵸. 뭐 CJ ENN 대한통운 다 조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종가 부근에 좀 다 빠졌죠. 거의. 뭐 막판에 수급을 이제 CD 매매로 추정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종가에 더 압박을 받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수급 악재니까 오늘 일단은 1차적으로 맞을 매를 이제 네네. 다 맞았다라는 해석이 네네. 가능할 거고 네네. 내일부터는 이 안에서 좀 종목별 차별화가 볼 나오게 수 되지 있겠죠.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부터는 내일부터는 이제는 단기 수급의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종목별 차별에 대해서 좀 잘 네. 예리하게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네. 일단은 지수가 좋아요.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달리고 자동차 달리고 뭐 LG전자 뭐 삼성전기, 이노텍 다 달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일단 지수를 좋았습니다. 뭐 걱정하시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말하고 나도 제가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이 말 해가지고 또 나중에 또 한 소리 듣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래도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이 1조를 사면서 들어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MSCI 리밸런싱은 편출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뭐 이제 오히려 좀 월말 효과. 네, 그렇죠. 윈도우 네네. 드레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계적으로 내일은 0.5% 적어도 이 부분은 빠져서 출발할 거는 뭐 기정사실로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은 그럼 반대로 좀 올라서 시작할까요? 올라서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수급 효과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그런데 네. 뭐 저 안에서는 좀 억울하다 느껴서 선별할 바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종목을 피킹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오늘 의외로 건설주들이 또 좋았잖아요. 요새 조금 건설주가 조금씩 네, 뭡니까? 죄송합니다. 뜬금없이 맴매입니다, 알람이. 맴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뭐 이게 뭐 방송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편입 종목이었던 현대미포만 네네. 막판에 튀어오르고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 종가 부근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뭐 말씀 주신 대로. 근데 보니까 건설주 지난주에도 뭐 건설주 저희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건설주들이 이제 거의 갈 때까지 간 것 같은 느낌 많이 빠져서 또 중국도 어제 보면은 중국 부동산 주식들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6년 만에 리파이낸싱 허가해 주면서 중국에서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관련주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좀 건설주들이 좀 올라오는데 사실 건설주에 대해서 좀 만약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좀 거부감 많이 갖고 계세요, 최근에. 엄청 많이 갖고 그쵸, 계세요. 뭐 PF 네. 문제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거부감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저희 증권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채권 안정 기금 같은 경우 이제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건설도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채권을 이제 뭐 전단체라든지 이런 걸 좀 이제 매매하다 보니까 그래도 소화가 되게 잘 돼요.
네. 소화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은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금리가 있고.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뭐 그냥 절대적인 금리가 그렇죠. 높은 상태 높은 속에서 상황이라서 네. 근데 또 장기채들은 지금 계속 보면은 수익률 포인트가 되게 작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시하는 금리가 작아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일 수 네. 있을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오늘 알테오젠 CJ는 뭐 수급 영향을 받았고, 이 앞에서부터가 순서대로가 금액별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고 보실 맞습니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도 두 개나 빠졌네요 보니까. 네. 근데 또 아모레 퍼시픽은 요새 좀 수급 좋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수급이 계속 좋은데 여기 또 이건 아모레 G라 가지고 네, 그렇죠. 네, LG생활건강 우선주는 빠졌지만 또 오늘 LG생활건강 뭐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대한통운도 좀 많이 약하긴 하죠. 네. 오늘 또 근데 종가 부근에 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종목들은 이제 오늘은 피해갈 수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고, 하지만 내일부터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저번에 중에서 혹시 골라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피킹을 한다면 네네. 저는 뭐 아모레지랑 GS건설일 것 같아요. 둘 다. 네네. 이게 최근에 이번에 중국 핑계 되면서 올라왔던 종목이 그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차장고 높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 핑계만 붙이면 강하게 올라올 거다라고 요새는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지금 이번에 네. 제대로 써먹었죠.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 좀 잘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중에서 대차장고 높았던 종목 기억이 나는 게 아모레지랑 GS건설이다. 근데 뭐 거기에 뭐 내용을 막 엄청나게 붙여서 말씀드린 정도는 아니고 수급 논리상에서는 한번 이야기가 돼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 업에 계신 분들에게는 말도 못 꺼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건설주를 사냐고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데. 지금 시멘트 예. 대란에 막 지금 그렇죠. 건설 현장 다 맞아요. 올스톱이라고 막.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제 건설주부터 하나 좀 찍고 갈게요. 오늘 좀 되게 긴장하면서 봤거든요. 네. 시장은 동원건설이 부도가 났잖아요. 어음 22억 못 막아가지고 터졌거든요. 이게 어쨌든 밑단에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네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뭔 일 있었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건설주들 상황. 그래서 네. 그것이 충격파가 커지지는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시장에서는 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건설주를 조금 지금 일단은 촉을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채권안정펀드가 조성됐었을 때 뭐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채권 PFT인가 뭐 이런 또 채권 시황을 쓴 네. 애널리스트 동생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을 때 지금 느낌이 확 좋아졌어? 그건 아니지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터지는 일이 나면 건설사라는 건 하나 터지면 줄도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터지는 일은 없게끔 막으려고 어찌든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지금 바닥이구나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항상 거거든요. 최악일 때. 그렇죠. 최악은 지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10월 초 9월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조금 조심스럽지만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뜻은 아직도 저는 유효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네옴시티라든가 우크라 재건이라고 붙은 것들이 이제 막 날아갈 수 있었던 거고, 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네. 이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증시에선 잘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뭐 사우디 네옴시티가 대표적으로 유가 상승 이후에는 중동 국가의 투자 붐이 대규모 붐이 있거든요. 언제나. 그런데 지금 이제 사우디에 다 시선 집중돼 있지만 이것이 이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여전히 현대건설 뭐 네옴 이후부터 공항? 네, 뭐 공항도 나오고 킹살만 써먹는 공항? 거는 킹살만 다 들어가면서 공항. 써먹어. 안 써먹은 게 있다면 지난주에 봤을 때 철강만 아직 안 써먹었어요. 철강이 빔도 세워야 되고 강관도 깔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쓸 텐데 이것만 아직 지금 시장에서 안 써먹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네옴시티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동 국가들의 투자분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과거의 투자 사이클에서 늘 나왔었기 때문에 뭐 이제 저는 조금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좀 인프라 투자하고 쓴다. 그렇죠. 네, 항상 뭐 우크라이나도 재건하려면 그게 뭐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대로 지금 다 돌았고 관련주들 다 돌았고 이제 강관 수처리까지 다 돌았고 지금 안 간 게 이제 건설이랑 건자재. 근데 건자재도 보시면 가구 인테리어 섹터가 엊그저께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또 그렇죠. 건자재는 모듈로 한번 써먹고 그 내용은 모듈 주택에서 우리는 이제 지금 건자재가 보면 이제 한샘 그다음에 리바트 거래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주 무거운 LX 하우시스도 움직이고 뭐 정말 싸구려이긴 하지만 뭐 NX도 바닥권에 있고 보니까 그래서 이쪽이 아직 안 돌았는데 이게 좀 약간 늦게 돌긴 하겠죠. 지금
좀 뭘 지어야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마들이 많잖아. 맞아요. 테마 장세잖아요. 정말 테마 강해요. 이쪽 건자재 건설이 테마 써먹기가 최고의 이제 테마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쪽으로 안 해요. 왜냐면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할 수 있는 테마들이 워낙 많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현대건설 탑픽, GS건설도 넥스트 주자로 전혀 나쁘지 않다. 저도 현대건설 탑픽. 네, 현대건설 건설을 탑픽. 한다면 굳이 한다면은 그럼요. 뭐 근데 또 좋게 보시는 분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좋게 보시는 분 많더라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저도 좋은데 올해 너무 빠진 게 없어갖고 실제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그래서 메리트가. 진짜 이럴 때 좀 한번 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너 너무 무겁다 해가지고 좀 네네. 네. 아무튼 그건도 그렇게 보고 말씀하신 대로 테마 장세인 것 같아요. 뉴스만 뜨면 가더라고요. 네. 어저께 자동차 무선 충전 그러니까 오늘 무선 충전 기술들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날아가고 그다음에 어저께 또 나온 뉴스 중에서는 이제 앞으로 집을 지으면 광 케이블 무조건 깔아야 된다. 메타버스 때문에 깔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뭐 대한강통신 막 이런 거 날아가듯이 뉴스만 나오면 요새는 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테마가 확실히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테마주가 또 끝이 나고 나면 또 다시 또 대형주, 우량주의 시간이 또 오기도 하는데 오늘 봤는데 그렇죠. 오늘 분위기가 좀 네. 수상해요. 시총 상위권들 좀 많이 샀죠. 그렇죠. 네, 보니까 LG화학도 오늘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많이 올랐죠. 근데 뭐 그 현대차 그룹주들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최근에 좀 LG전자, LG노텍가 이런 LG그룹주도 약간 좀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데 여기 또 애플카 이슈로 계속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또 그렇습니다. 그것들도 움직였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였죠. 그죠? 하이닉스도 사실은 적자액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도 어저께 나온 뉴스였나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였나요? 그 뭐 퀄컴 쪽 수주 중에서 보면 이제 TSMC한테 뺏겼던 일부 물량 네, 좀 네. 찾아왔다. 뭐 이런 뉴스 살짝 나왔죠. 3나노하고 이제 4나노 뭐 요 동네 5나노 이하 쪽들에서도 좀 선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살짝 나오니까 좀 뉴스가 조금씩 나오면서 대형주들한테도 조금 에너지가 실리면서 요새 너무 쉬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또 오늘 우르르 하면서 또 지수 쫙 견인되는 모습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테마주도 끝도 없지만 또 그 행간에서 쉬었던 대형주들한테도 좀 기회가 오늘은 좀 오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싶더라고요. 보니까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국 자동차 주식들 많이 올랐거든요. 네. 취득세 뭐 완성차들 취득세 50% 인하해 주는 거 내년에도 연장한다고 얘기하니까 중국의 자동차 많이 올랐는데 그냥 오늘 우리나라도 그냥 우르르 따라오는 건가요? 그렇죠. 좀 사실 좋았을 때는 막 얘기하다가 지금 자동차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 오늘 그쵸. 토크 주제를 좀 뽑고 싶어서 하나의 꼭지를 잡아서 내년에도 말씀을 실적 드리고 좀 빠진다고 싶었는데, 계속 네, 그러고 근데 있으니까. 조금 그냥 지수가 올라오면서 함께 올라왔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아직은 요거는 조금은 근데 네. 지금 저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 보는데 진짜로 치고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네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동차에서 연장선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오늘 제가 아침 방송을 했거든요. 네. 두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네네. LG전자랑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렸는데 오늘 LG전자가 좋죠. 타이밍 너무 잘 맞춰서 네. 갖고 왔다 내심 뿌듯했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전방에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실제 전쟁을 하게 될 때는 네네. 그때는 엄청난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네. 그 전에는 늘 그 현대차가 만들어야 되는 차의 부품이라든가 어떤 컨셉으로 가느냐에 이제 수혜주들이 이제 네네. 치고 가게 되잖아요. 네.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테슬라 뭐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뭐 기가 그런 것들은 팩토리 기가 때문에 팩토리 관련 테마주들 네. 한번 움직였는데 저는 LG전자 지금 이제 좀 봐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저 들거든요. 월요일 날 김대준 대표랑 했었거든요. 그분도 네. LG전자 이제 간다 막 이러시면서 가요. 근데 그분은 간다. 우주항공 테마에다 붙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붙이는 거는 굳이 거기까지 안 붙여도 돼요. 근데 애플카이기 꺼내는 게 조금 민망해요. 남사스럽긴 해요. 근데 애플카이 장 좋았을 때 애플카 했을 때 이제 20만 원 넘네 만에 얘기 나왔었다가 맞아요. 지금 이제 반토막 났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빠진 게 이거잖아요. 코로나 때 가전 살 거 다 샀어.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전은 안 좋다. 알죠. 주가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가전이 안 좋았어도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그럼요. 중요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부터 LG전자의 방향성은 승부는 무조건 전장이죠. 전장이에요. 자동차 그렇죠. 부품주로 봐야 돼요. 전장이죠. LG전자는 나중에 LG전자가 자동차 부품주라는 걸 내가 알게 되고 받아들이는 시점에는 주가가 훨씬 높은 자리에 네. 있습니다. 이럴 때 나중에
미래 먹거리를 미리 선점해 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LG전자를 네. 가전을 보고 투영시켜서 뭐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이거 지금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왔는데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안 않는다는 먹혀요, 거죠. 이제는. 실적 빠진다? 알아 그거. 그쵸, 그거 맞아요. 알아. 그거 문제가 아니야 지금 LG전자는. 이것 때문에 지금 맞아요.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LG전자에서 이제 이거 전장과 관련된 타스크포스 팀 만들겠다. 그 다음에 맞아. 애플에서는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네. LG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은 전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LG전자가 나올 때마다 제가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LG그룹은 자동차의 진심인 그룹이에요. LG 에너지솔루션 보세요. 그렇죠? 뭐 LG화학 소재도 그렇고 이 그다음에 현대차랑도 스마트폰. 좀 잘해보기로 했잖아요. 또 LG 그럼요, 그룹이. 그럼요. 네. 그리고 뭐냐 그 스마트폰 사업을 적자 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왔던 이유는 다 전장으로. 전장을 하기 위해서였던 그쵸,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할 때 저는 확신을 가졌죠. 이거 전장 올인이다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 결과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좀 그래서 아침에 제가 토크 주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타를 너무 치고 싶은데 여기에 휘둘려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LG전자 그때 9만 원에 샀다가 10만 원에 팔았었는데 아이고 막 이렇게 되는 날이. 아이고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LG전자를 예를 들어서 내 재산 포트폴리오의 30%를 만약에 나는 결정을 했다라고 하신다면 한 10% 더 사서 지금 자리가 좋다라고 느낄 때 그럼 그 10%로 트레이딩하는 것이 제가 쓰는 전략이거든요. 네. 물량을 안 뺏기기 위해서. 네. 생각보다 빨리 올라갔으면은 한 40% 샀다가 한 15, 20%를 팔면 20%는 어쨌든 갖고 있는 거잖아요. 더 날아가면. 네네. 참 신기한 게 20% 팔잖아요. 그럼 이게 더 올라가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주식이? 그래요. 그래서 20% 내가 안 팔면 산 올라가고 거를, 내가 사면 빠지고. 안 산 거를 안 판 거를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게 되는 맞아요. 거죠. 이게 40%를 사놨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기준의 틀을 조금 세워 두셔야 될 요새 때입니다.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LG전자를 전장 보고 투자를 해놨다가 진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저만 나오면 이렇게 댓글에 LG전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전장만 봤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그동안 좀 가전 쪽에 대한 손실 네, 이런 부분들을 맞습니다. 계속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지목을 하고 이제 주가를 빠졌었는데 가전도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에서 좀 많이 재고 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할인을 네, 좀 하긴 맞습니다.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LG전자 맞습니다. 재고 좀 그렇죠. 줄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일 그렇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좀 전장 쪽은 이제 터닝 확실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렇죠. 부분이 나중에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사실 뭐 그러던데 자동차는 굴러다니는 스마트폰이라고 사람들이 그 정도로 여기 들어가는 게 뭐 무궁무진하잖아요. 아, 사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잘못 판단했었던 것을 이실직고 하자면 올해 2월 달에 삼성전기 빠졌을 때 지금 너무 기회입니다. 아. 장이 안 좋아도 전장은 미래 산업으로 계속 갈 겁니다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에 있던 건 맞았거든요. 하지만 그 가격대가 이제는 강력한 저항선이 돼버렸으니 15만 원 선이. 저는 근데 삼성 전기 12만 원대에서 저도 고객분한테 엄청나게 추천했는데 오늘 어제 나왔던 중국발 네. 휴대폰 판매 그 데이터를 보면 약간 삼성 전기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좀 중국 지금 봉쇄 엄청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대폰 판매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중국 쪽 휴대폰이 좀 많이 팔려야 삼성 전기한테 좋거든요. 네. MLCC 쪽들이 그렇죠, 중화권 그렇죠. 쪽으로 많이 나가니까. 네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중국 쪽에 휴대폰 판매 대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삼성전기한테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전기나 LG전자도 이제 좀 시장에서 너무 오래 쉬었으니까 좀 그렇죠.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지치셨더라도 조금 더 견뎌 주신다라면은 뭐 좀 좋은 결과가 나중에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생각이 전기가 좀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놈은 정말로 좀 그렇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참 뭐 지수 흐름에 맞게 아주 좋은 전반적으로는 모양을 다 잘 네, 모양을 좋았습니다. 만들어놨기 네,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전기도 저든 스마트폰보다는
역시 네. 전장 쪽으로 전장 좀 쪽으로 보고 그쵸. 싶어요. 네, 그래서 MLCC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전장 쪽은 다 마찬가지. 네, 좀 이쪽을 좀 네. 긍정적으로 보려고 지금 하는 보시면 시장을 이게 삼성전기. 네, 그죠? 삼성전기 꺾었잖아요. 지금 오늘 올라오면서 그죠? 그렇죠. 16만 원이었네요. 제가 지금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페이크 파동 4월 말에 다시 한번 네. 말씀드렸을 거예요. 삼성전기는 차트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갭이 있었잖아요. 급등할 때 이번에 매운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가격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제는 한 13만 5천 원 정도만 강하게 안 깨주고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또 좋은 기회도 그렇죠.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내일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말뚝을 박으시는 기준을 세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솔직히 전자랑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건 충분히 이제 본인 포트에 채우실 건데 플러스 알파로 뭘 네. 세워갈 거냐라고 할 때 뭐 전자나 전기, 삼성전기나 네. LG전자 둘 중에 하나는 LG전자도 좀 진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하고 있어요. 거래가 조금씩 늘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 차트 보고 드디어 가려면 이 모양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종목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랬는데 굳이 종목을 찝어서 포스코홀딩스랑 LG전자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타이밍 너무 좋게 참 타이밍을 잘 네. 찝은 것 같아서 네, 일단 내심 뭐 뿌듯합니다. 네. 하향 박스 아직 하향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한 건 아닌데요. 네, 돌파한 건 하향 아니에요. 추세 안에 있는데 하향 추세 상단 제가 이거 옛날에 선을 잘못 꺼서 약간 좀 꺾이긴 했는데 네네. 한 요쯤일 거라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그죠? 한 네, 요 10만 정도 원. 선이 네. 네, 이거 10만 원 딱 여기 저항입니다. 여기 돌파하면은 좀 모양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 보유하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 제품 8만 원은 다시 안 오고 싶습니다. 진짜 저는 이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안 진짜. 온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9월 말에 찍은 지수의 바닥은 저는 확정적 제가 방송에서 확정적이라는 말을 쓰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그치, 없는데 그쵸. 이렇게 좀 너무 확신 있다 우리는 강조하지 확신 있게 말라. 지르면 그렇죠. 안 지르면 되니까 안 우리 되는데 입장에서는. 제가 9월 말에 확정적 바닥이라고 10월 첫째 주 네. 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네, 기억이 네. 납니다. 네. 왜냐면 9월 때 장 빠질 때는요. 유럽에서 한 나라 터진다. 그 다음에 영국 터진다고 그 그랬었어요. 영국 터진다 그랬었고 이탈리아나 둘 중에 하나는 터진다라고 네, 그랬었고 핵전쟁까지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뭐 방사능과 뭐 관련된 뭐 이것 주들 올랐었잖아요. 요새 사실 그런 얘기 쏙 들어갔어요. 그렇죠. 핵전쟁을 시장에 반영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금융위기를 선반영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좀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도 그때 너무 화났던 게 네. 말도 안 되는 막 기사 플레이 때문에 주가 너무 급락하고 개인들 신용 다 털리고 이러는 게 사실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네. 오늘 뭐 독일 뭐 소비 CPI 나온 거 보니까 살짝 꺾였더라고 독일도. 그나마 조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뭐 유럽 쪽에 라가르드 총재가 물가 2% 될 때까지 계속 뭐 네. 금리 정책 쓸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분도 세게 하는데 전 요새 좀 그런 거 느껴요. 내일 또 이제 파월이 또 뭐 네, 연설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밤에. 그리고 요새 좀 연준 의원들도 되게 좀 매파적으로 얘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세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거꾸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과열되는 걸 좀 막기 위한 립 서비스인가? 뭐 선도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립 서비스가 아니라 이거를 서비스랑 반대되는 말 뭘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눌러주고 싶은 뭐 그런 욕구가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죠. 파월이 내일 좀 어떻게 얘기할지도 또 시장에서 많이 관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매파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또 지금 매파적으로 네.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파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지난번 연준 그 의사록 공개한 거 보면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결국은 12월 달 연준 회의에서는 분명히 속도 조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언론 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오늘 보니까 어디더라? 월가의 쪽집게라고 하는 JP 모건인가요? 거기에 있는 윌슨인가? 이름이? 아무튼 그분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미국 시장이 20%는 빠진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분 또 왜 그러시나 싶어가지고 저도 봤는데 뭐 그분 얘기는 뭐냐 하면 올해 미국에 있는 투자하는 국민들이 2경 9천억인가를 투자하는 데서 다 잃어버렸대 돈을. 그렇긴 그렇죠. 하겠죠. 지수 빠졌으니까 주식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잃고 있죠. 네. 코인에서도 네네. 잃고 뭐 미국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산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내년에는 소비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도 데미지를 입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도 빠질 거다. 나중에 또 대응을 하고 싶은데 돈 다 털려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밑에서 받아주는 돈들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국내도 마찬가지고 계속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요거를 또 말씀드리면 제가 건설주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네. 내년에 소비가 좋아져서 경기가 화랑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내년에 침체는 기정사실이에요. 여기에 펌프질을 할 수 있는 건 마중물을 부어줄 수 있는 건 정부의 이 정책이죠. 정책의 개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주들이 그렇죠. 그래서 많이 가는 정책이 거잖아요. 무엇을 내줄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시장 핵심 키워드가 될 때 결국 거기에는 근데 이거는 언제나 그랬잖아요. 침체 그렇죠. 이게 유동성의 성장주 그 이후에 연준이 매파제 가면 지수 한번 꺾였다가 근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심하게 꺾여본 적이 워낙 빨랐으니까 없었던 지금 거지. 역실적 장세 그렇죠. 계속, 네. 그 이후에는 언제나 경기 민감주들이 갔었잖아요. 지금 다우지수가 그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저는 용기를 내셔야 된다라고 좀 빠르게 좀 뭐 반응하긴 했지만. 네, 재차 좀 다시 한번 네. 좀 저는 그러니까 그 뷰를 갖고 저도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시장의 전망을 하는 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게 항상 중간에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아니면 정책이 바뀌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게 많은데 이걸 막 6개월 뒤, 1년 뒤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업황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지. 하지만 시장 자체를 그렇게 예측한다는 거는 항상 틀려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그 쪽집게 그분도 꼭 틀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바라봤던 시장의 변수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 대주주 요건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0억이냐, 100억이냐 네. 요거 하나랑 큰 덩어리에서는 언젠가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대만 정권이 이번에 지방선거가 바뀌었어요. 이 정권이 지금 친중 정권이거든요. 바뀌게 된다면. 네네. 그럼 2년 후에 대선이 있어서 친중 정권으로 바뀌면 중국에서도 대만과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조금 이제 그런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굳이 생각이 든다. 칠 그렇죠, 것까지는 없다, 그렇죠. 뭐 이런 그래서 정도. 나중에 봤었을 때 굉장히 큰 악재일 수도 있다라는 염두에 서내는 건 그거였는데. 그거로도 그때 막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러시아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대만 친다 막 이러면서도 그렇죠. 많이 빠졌었죠. 진짜로 칠 뻔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못 치죠. 미국 거기 전투기 뜨고 그러는데 그 보급기 바로 갔었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시장이 이제 자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장이 빠진다면 좀 이것을 빌미로 그것도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핵심은 사실은 오늘 밤 발언보다는 12월 이제 FOMC 그쵸. 그게 그런 CPI 같이 이제 그쵸. 하루 차이로 같이 발표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죠. 그때까지는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맞아요. 하지만- 왔다 갔다 할 것 네. 같긴 해요. 12, 13, 14 고기가 완전 네.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날이라 생각하고 요새는 약간 호재성 뉴스도 계속 나와요. 계속 중국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봉쇄를 계속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도 이제 얘기 나온 거 보면은 백신 빨리 뭐 맞추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방 정부 니들이 조금 알아서 풀 수 있으면 뭐 풀어라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도 또 네. 나오고 오늘 또 광저우도 그래서 풀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그렇죠. 보면 약간 좀 확실히 꽉 쟀던 거 이민이 봉기하게 생겼으니까 조금 풀어주는 뉘앙스 요거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다가 또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한테 미국이 무기를 빡빡 대주기가 지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서 우크라이나가 좀 많이 싸우고 싶어도 이제 무기가 팍팍팍팍 안 나가니까 네. 여기도 좀 빨리 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계속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날도 엄청 춥다며요 그 동네 지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또 지나가고 내년 뭐 1, 2분기에 기업들 실적 안 좋아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만 나와도 기업들이 정말 실적이 확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도 생기고 뭐 기타 등등 이제 바로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시장은 감히 예측하지 말고 우리는 대응만 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대응을 한다면 매수 대응이잖아요. 지금 시장. 지금 저는 매도 대응은 아닌 것 같긴 아니죠. 해요. 그리고 중국 봉쇄 해제 이 사건이 저한테는 되게 큰 호재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그냥 화장품주 한번 올리고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직 내가 너무 시장을 좋게 보려고 하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왜 저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냐면 이 인플레이션에 큰 역할을 했던 게 또 중국 봉쇄거든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죠. 엄청나게 큰 그 중국의 물가 경기 상승을 꺾인 것도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제
공장이 다시 가동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내수 부양책을 쓰려고 지준율 인하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파로 올 수 있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거의 한 2년 동안 세계 경제의 일정 부분이 확 막혀 있었던 부분이었었잖아요. 공급단에서도 그렇고 네, 수요단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그 고령화 백신 접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좀 강조로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쉽게 봉쇄 안 할 거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권당 자존심 때문에 저 인민들이 막 반란한다고 알았어 이렇게 뒷걸음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자기의 자존심은 지키지만 여기서 강압적으로 꺾을 필요는 없거든요. 산염이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당근을 줘야 되는 시점 상황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언급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풀어줄 것이다. 풀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왠지 우리나라는 다양한 섹터에서 다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공장 돌아가게 되고 부양책의 기본이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저는 그쵸. 그 뭐였죠? 그거 건설 하나 제일 큰 건설 하나 망가졌잖아요. 중국에서. 이름이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어쨌든 그것이 저는 헝다는 네, 홍다그룹. 헝다예요? 홍다그룹. 네. 그것이 저는 중국 정부가 좀 의도되지 않았나 어느 정도 일부러 안 막아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빵꾸난 기업에다가 지속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부양책을 썼었을 때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부실 기업들 단돌이 쳐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그 부실 기업에 대한 밑빠져들기 물붓기를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수습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본격적인 부양책이 온다고 한다면 저는 롯데케미칼 지금 올라오잖아요. 야, 이 돈을 막아주는데 야, 이 유증을 하는데 굳세게 저도 올라오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증자를 하는데도 올라오네. 라는 부분이 저는 좀 예민하게 보는 거고 여기에 연결선안에 있는 게 오늘 아침에 많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포스코홀딩스가 또 보이는 거죠. 이제 좋죠.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빠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장 재가동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올려서 지금 현재 인상시켜놓은 가격에 대한 정당성이 이제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재건하면 철근도 엄청 많이 들어갈 건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환율은 안정이 됐으니 그쵸. 이제 원자재 수입 가격에서는 이제 좀 안정이 됐고 네네. 가격은 인상시켜놨고 이거를 인하시켜라고 압박이 오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근데 예전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내려는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망 이슈였는데 네네. 이번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중국의 공장 재가동에서 이루어지는 수요단에서 촉발된 가격 상승이라서 그 가격이 인상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아까 지표 보니까 중국의 연료탄 가격 보니까 이렇게 올랐던 게 다 원위치 됐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빠져가지고. 그렇죠. 공장 재가동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될 때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이고 플러스 알파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 부분에 대한 밸류는 아직 전혀 반응이 안 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리튬은 정말 끝이 없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테마인데 포스코는 저는 뭐 찐 포스코 그룹 계열사는 수십 계열 하잖아요. 그 안에서 다 하잖아요. 포스코 이름 광산부터. 달아야 돼요, 뭐든지. 맞아요. 오늘 포스코 ICT도 급등하더라고요. 포스코 ICT 무선 충전 이거 때문에. 좀 수상하다. 근데 결국 앞으로 공장 짓는 것들은 다 공장 자동화인데라고 했는데 무선 충전 실제로 무선 충전보다는 포스코 ICT는 그냥 충전소 사업에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충전소, 무선 충전 이런 것들이 다 엮어서 갔어요. 그렇죠. 다 엮어서 뭐 단어 막 붙여서 막 가는 테마입니다. 오늘 무슨 포스코 스틸리온인가? 그거는 상한가인데까요. 네, 스틸리온. 그러니까 네. 포스코 스틸. 네. 이름에 상한가, 포스코 붙어 네. 있는 것만 가요. 이게 그렇죠. 보니까 포스코에 있는 앞으로 것이 포스코는 짱입니다. 철강 그룹이 아니라 소재 기업. 그렇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나중에 또 에너지와 합병하고 이런 얘기 있는데 이름에 포스코가 일단 붙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럴 때 기관들이 먼저 담아가는 것들이 지주사들인데 그래서 지주사들이 상대적으로 좋을 거다라는 리포트가 하나 이렇게 한 줄 나온 걸 봤는데 그거 리포트 통째로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네,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로 저한테는 오늘 두 종목이 포스코랑 기둥을 세우신다면 저에겐 물론 그 좀 뒤에는 현대건설도 있는데 건설주를 세게 말씀드리면 다시 저도 좀 이렇게 대원칙이 있는데 호재가 계속 나와도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막힐 때 그때 고점이고요. 네. 악재가 아무리 나와도 더 이상 안 빠질 빠지지 때. 않고 지지가 맞아요. 되고 반등이 나올 때가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화학도 안 좋은 거 다 아는데 근데 주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뭐 LG전자도 계속 리포트로 계속 목표 주가 까대도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좀 투자하실 때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 정말 좋다 리포트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갈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판주들이 꼭 그랬었거든요. 지난번에. 좋다 너무 싸다 백날 그래봤자 주가 맨날 빠졌었잖아요. 그렇듯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못 올라갈 때 조심하시고 아무리 나쁘다 그래도 더 이상 빠지지 않았을 때 이때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투자의 팁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함 차장님 말씀 주신 대로 경기 민감주들이 소위 말하는 경기를 살려야 될 때 경기가 좋아질 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미리 움직이고 있다. 이 점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봉쇄를 한 해 만에 푼에 아무리 난리쳐도 지금 중국에서 여행주, 항공주, 화장품 잘 날아가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여행국 경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단계 내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 여행 갈 때 좀 편하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여행 국가 숫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국내 업체들 반응하고 있고요. 카지노 지금 장난 아니죠. 그렇죠. 최근에 카지노 엄청 잘 가고 있고 화장품도 더 이상 밀리지 않습니다. 네. 뭐 어저께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일부 차익 실현도 그렇죠. 있었지만 오늘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날이죠. 대형주들은 또 거꾸로 잘 버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도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여기도 로드샵 다 정리하고 비용 통제 다 해놓고 이제 더 이상 망하지 않을 맞아요. 수준으로 다 만들어놨기 했어.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주들도 갑자기 어저께 아시아나항공 네. 기업결합 얘기 나오면서 영국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나머지 이제 네 국가들도 승인 곧은 아니겠지만 뭐 천천히 해주겠죠. 네. 그리고 항공은 누가 봐도 내년에 좋아지는 게 사실 뻔히 보이는 섹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되게 못 갔잖아요. 환율 때문에도 못 그렇죠. 가고 또 코로나 확산 때문에도 못 가고 중국 봉쇄한다고 못 가고 뭐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서서히 좀 바닥권에서 좀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리오프닝 섹터주들도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의 변화에서부터 좀 힌트를 얻어 나가시는 전략이 리오프닝 섹터한테는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최근에 또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요새 좀 계속 리포트 강하게 나오는 게 삼성증권에서는 반도체 싸다고 계속 사라고 리포트가 나오고 또 어디 증권이더라? 어디 증권에서는 편의점 계속 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하나 같아요. 아마 편의점 계속 미는 데가. 그러니까 이게 소비주들 계속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경기 침체로 간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마트나 뭐 신세계나 뭐 롯데쇼핑이나 뭐 현대백화점이나 다 그냥 널브러져 있거든요. 요새 면세점 때문에 조금 살짝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레포트의 내용을 참고해서 보면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편의점이고 또 이제 코로나 봉쇄가 풀리고 우리나라도 이동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사람들의 이동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또 편의점 쪽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런 거 있대요. 내년의 소비 트렌드는 그거래요.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꼭 거기에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거. 네. 백날 온라인 뒤져도 살 수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네. 뭔지 알것 옛날에 뭐 명품을 사러 뭐 백화점에 갔던 거처럼 또 반대로 따지면 온라인에서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좋았다라면은 내년 소비의 트렌드는 니들이 집에서 함부로 이거 살 수 없어. 그리고 꼭 거기를 가야지만 살 수 있어. 이런 트렌드, 그런 소비 트렌드가 내년에는 주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또 편의점들이 또 그거 있잖아요. 꼭 CU에만 가면 살 수 있고 꼭 그렇죠. GS에만 가야 살 수 네.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노브랜드에만 가면 꼭 네, 있는 네, 것들이 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꼭 거기를 가야지만 살 수 있는 상품들이 계속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 뭐 똑같은 건데 가격이 편의점 가면 훨씬 싼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편의점이 비싼 맞아요. 거였는데 이제는 편의점이 안 비싸요. 저도 2+1 맨날. 플러스 그러니까 뭘 한번 사면 이만큼씩 사오게 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맞아요. 2+1을 써야 되니까 맞아요. 하나 사러 갔다가 결국은 우유 하나 뭐 이렇게 뭐 맥주 하나 사려고 들어갔으면 맞아요. 한 보따리를 사갖고 나오게 되더라고. 과자도 그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싸네. 이것도 그렇죠. 싸네. 그 뭐 가격이 이러면서. 안 비싸요.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밤에 마트를 간다 대형 마트보다는 이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 어느덧 나도 계속 편의점을 훨씬 네. 더 비중을 크게 가고 맞아요. 있었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트는 가려면 걸어가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차 타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죽음입니다. 기본 30만 원이죠. 그렇죠, 그렇죠. 한번 마트. 근데 편의점 또 가까우니까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주 들락거리게 네. 되고 가면 뭐 맥주 4개 10,000원. 그죠?
뭐 커피 2개 플러스 1, 아이스크림 2개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과자도 1,000원이면은 너무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꾸준히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뭐 실적 밸류로서 좀 정당성을 갖고 꾸준히 좀 담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저도 안 보고 있다가 며칠 전에 이렇게 보게 된 네, 거예요. 네, 그랬더니 네.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구나. 네. 내가 하는 것만 봐도 그렇네. 뭐 요 네. 정도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소비 트렌드에 관한 거를 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소비 트렌드는 꼭 거기 가지만 살 수 있는. 백화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백화점에서만 파는 것들이 꼭 있잖아요. 그죠? 신세계가만 가야지만 있는 것들이 있듯이 꼭 그 백화점에 가야지만. 그래서 그 유통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참고해서 보면 이제 원탑이 이제 편의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백화점이다라고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무튼 편의점 요새 주가도 그렇고 한번 보면은 수급도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GS 리테일 아니 저 맨날 관심 종목에 있는데 손이 안 BGF 나가죠. 리테일 아니 이게 돌았으면 맨날 올라 있는 거였어. 내가 이거 도대체 언제 사야 되지? 언제 사야 되지? 근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GS 리테일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많이. 하지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옛날 그렇죠. 고점이라 네. 아직도 멀었다는 거. 그 다음에 BGF 리테일 BGF는 이제 오늘 뭐 이세 경영 네, 넘어간다라면서 맞아요. BGF가 오늘 18%인가 아까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올랐어요. 네. 근데 BGF 리테일은 그 이수전 상관없이 그 전에 계속 계속 올랐어요. 갔어요. 네, 그래서 많이 좋았습니다. 갔어요. 지금 제가 이게 아이고야 이게 보면은 하여튼간 뭐 편의점 엄청 갔더라고요. 보니까 얘는 그렇다고 사실 빠진 것도 GS 리테일에 비해서는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제가 봤더니 지금 그래도 꾸준히 그게 워낙 거래량이 많지가 않긴 했었는데 많이 잘 가고 있고요. GS 리테일은 꾸준히 연기금에서 좀 사모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데. 침체가 올 거를 예상했었을 때 뭘로 방어할 거냐 내년 시장을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우리가 밥을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소비 패턴에 대해서는 이제는 양극화거든요. 맞아요. 양극화기 때문에 필수한 거 백화점은 아니면 꼭 그들만의 네. 리그를 가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필수 소비재는 경기 침체라면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줄일 수는 못 바꾸죠. 없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최근에 뭐 농심도 그렇고 음식료 섹터주들도 좋습니다. 지금 요새. 은근히 이쪽이 탄탄해요. 그리고 원래 음식료 섹터주들은 가격은 일단 올랐는데 저는 가격이 뒤로 빠꾸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건 영원히 있을 수 원가가 없는 일입니다. 내려가도 원가가 절대로 내려가면 그런 그만큼 또 수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뭐 롯데 칠성 달리고 네. 오리온 달리고 그렇습니다. 오리온도 지금 장난 아니라는데요.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저기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엄청 잘 나간대요. 그래서 오리온도 지금 엄청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 칠성도 최근에 좋네요. 이제 제로 네. 시리즈들 네. 그죠? 또 새로 나온 맞아요. 술 이름은 또 세로더라고요. 네. 보니까 세로 이런 것들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칠성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고 남다르게 달리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료 섹터주들도 필수 소비재인데 그 필수 소비재 안에서도 내가 굳이 이걸 꼭 먹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들이 강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교집합을 찾아보면 내년 1월까지는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이제 대부분 배당 배당도 조금이라도 좋죠. 주기 오늘 때문에. 금융지주사들 좋았던 것도 배당 그렇죠. 때문이고. 금융주는 조금 이따가 다시 그 얘기를 하고 네. 이게 이제 다 그런 것들이랑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럼 배당주들이 이제 12월에 배당락 받고 네, 1월에 네. 다시 한번 오른 다음에 빠져나가잖아요. 그 그렇게 올라가면서. 따지면 화학주들도 배당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근데 강한 것도 올해 있습니다. 화학을 배당을 줄 수 있을까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올해도 줄 수 있을까? 그러게요. 그죠. 효성 TNC가 작년에 5만 원 줬는데 올해도 5만 원 줄 수 줄 있을까요?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 부분은 좀 금호석유가 있습니다. 7,000원, 8,000원을 또 줄 수 있을까? 롯데케미칼도 그렇습니다. 많이 주고 뭐 그렇죠. 이노베이션 뭐 다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다 화학주들은 배당 많이 줘요. 대한유화도 많이 주고 다 많이 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12월 것들이- 달에 잡아들면 배당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네네. 거 보면 그런 맥락이 뭐 맞는 시장 것 같아요. 분위기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 섹터주들도 배당 많이 줘요. 그렇죠. 오리온도 괜찮게 주고요. 그렇죠. 다음에 롯데 뭐 칠성도 많이 무난하게 줘요. 네 맞아요. 롯데 칠성도 많이 무난하게 배당주로 초이스하게 무난한 네. 섹터니까 그것과 내년에 시장 침체라면 그러면 이거랑 맞물리는 것들이 네, 이제 어쩔 수 그쪽인 없는 것 같습니다. 소비와 배당. 네. 네, 이런 쪽으로는 좀 맞춰서 그 편의점이라든지 뭐 음식료 섹터주들은 네. 같이 연결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금융지주. 네, 얘기해야죠. 맞아요. 오늘
요걸 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요새 좀 세요. 금융지주사들이 어제도 많이 오르고 오늘도 좀 많이 오르고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의아해하실 거예요. 금리 막 올라갈 때는 거꾸로 빠지고 금리 이제 내려갈 거 기다리는데 금융주 올라오죠. 네. 네. 의아하실 건데 일단은 대출이 안 돼서 막혀버리는 거니까 금리가 천천히 올라야 마진을 이제 정가시키는데 네.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금 대출 준 걸 못 받을 판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리스크 때문에 마진을 줄여라고 줄여라라고 금리 해버렸잖아요. 지금 1년에 뭐 정기예금 5%대 주는 거 낮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캡을 씌워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은행주는 이제 조금 캡을 맞아요. 씌워서 수혜를 전혀 못 받고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대출을 다 상환을 시켜버리잖아요. 그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 각 은행들마다 돈 끌어들이느라고 금리 경쟁을 하느라고 그렇죠. 마진도 좀 줄었을 거라고 마진도 생각해요. 많이 네.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슬슬 올라가는 건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기하면서 맞아요. 그것도.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사실은 큰 틀로 보면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 좋으면서 네. 이제 금리 인상이 좋았을 때가 최상의 네. 사이클인데 그렇죠. 네, 지금 큰 틀에서 악재들은 다 좀 굉장히 큰 악재들은 좀 어느 정도 얻어 맞았지 않나. 네.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급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위기 네.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이제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씩 좀 네. 정상으로 회귀를 네. 시켜가자라는 뉘앙스라고 네. 한다면 속도가 천천히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안정화 스탠스에서 증시가 본격 버블을 향해서 그 다음부터는 달려가지 네.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최근에 채권 안정기금 출범하면서부터 금융주들이 괜찮아졌어요. 그렇죠. 채권 때문에 맞아요. 금융자들, 맞아요. 증권사들 엄청 힘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부동산 PF 같은 거 계속 살려주니까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또 이제 네. 금융사들, 은행 증권들이 조금씩 리스크가 줄었다라고 보면서 그렇죠. 반등을 시작한 거라고 좀 보고 맞습니다. 있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배당 문제 그 부분 그동안 뭐 저금리 시대 때 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얼마나 챙겼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금리 그렇죠. 튀면서 좀 힘들어졌었는데 일단 더 이상 좀 금리가 크게 그렇죠. 오르지 않고 속도 조절이 될 것 같으니까 또 기본적으로 반등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조금씩 주는 것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있는 데다가 또 이제 배당까지 많이 주니까 이쪽으로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주가도 좀 오르긴 올랐어도 제가 봐도 아직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네, 근데 크게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있지만 지금 이 시장 안에서의 한켠으로서는 네. 뭐 좀 해볼 수 있을 상황이다. 그런데 급하게 쫓아가지는 말고 뭐 기다려 보자. 제가 봐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올라왔어요. 진짜로. 사면 조금 먹을 폭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눌림목이 네, 나오면 눌림목에 사보자. 네, 그 정도 그 정도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당주들이 KTNG 막 날아가잖아요. 미쳤더라고요, 주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 요새 딱 봤는데 헉, 어머 KTNG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 막 이럴 정도로 네. 잠깐 한눈 팔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 목적으로 장 안 좋으니까 배당 목적으로 한 분을 사드렸다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했는데 너무 수익 큰 제일 수익이겠네. 좋아하시죠. 너무 너무 큰 수익이 수익이겠네요. 나가지고 맞아요. 이제 이거 팔아야 되나 겁나서 못 팔겠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참 네. 몰라요, 진짜. 맞아. 요새 시장은 진짜 모릅니다. LG노텍도 애플 뭐 생산 감소 때문에 그죠? 중국의 퍽스콘 공장 그 난리 나면서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빠지지 않겠나 했는데 전혀 안 빠지더라고요. 네. 오히려 애플이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품을 계속 그대로 받아주고 있어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좀 애플은 좀 판매는 많이 매출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생산을 못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시장이 괜찮아 뭐 이런 뉘앙스가 뭐죠?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장의 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함 차장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12월 달은 어떡할까요? 시장에 대해서 저는 계속 똑같아요. 그냥 트레이딩 종목 장세 트레이딩 일본은 트레이딩 계속 하는 거고 기준으로 이제 말뚝을 심는다. 내년 적어도 뭐 내년을 대비한다. 네, 1, 2월까지는 뭐 다 산다. 12월에 빠지면 12월에 사는 거고 12월에 올라가면은 1, 2월 조금 달에 더 1, 2월에 뭐, 조정을 보고 그때 사겠다. 사고. 그때 사겠다. 아마 그때 산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에 살 것을 아, 염두에 두고 네. 한다 하더라도 네. 뭐 하지만 대신 한 꼭지 확인을 하고 조정시 매수를 들어가는 네. 거니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은 가져갈 네, 수 네. 있는 시장 그러니까 환경이겠죠. 좀 요새는 조정을 받으면 이제 또 빠질까 봐 무서워서 못 사고 나면 또 올라오고
그러면 그때 살 걸 자꾸 후회를 하게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시장이 왜 좋은지 아세요? 개인들의 인버스 매수가 사상 최고치랍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정말 인버스는 함부로 투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떨어질- 방송에 계속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이 2천 깬다고 막 계속 그러니까. 저는 전 그때도 그 말씀드렸어요. 그분들 대면 한번 같이 방송하고 싶다고. 저도 그렇게 함부로 시장은 예측하는 네. 게 아니에요. 2000이란 선은요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선이에요. 어쩌면 한 번 깨질지도 모른다. 한 번 깨지면 영혼을 갈아넣어서 주식을 산다라고 10년 저항 때 말씀드렸는데 뚫은 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깨져서 1800 깬다라는 말은 저도 만약에 2천 깨지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 정말로 때려 넣을 다 때려 모든 대출을 할 수 있는 정말 영혼을 갈아넣어서 그때 제가 회사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2000 깨지면. 왜냐면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영혼을 갈아 넣으려고. 저도 모든 2100대 왔을 때는 정말로 잘못돼서 2050까지 오면 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안 오더라고요. 역시 기다리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적금 깼습니다. 깨서 쌌어요? 그렇죠. 잘하셨네요. 근데 잘못 사서 많이 못 먹었어요. 많이 못 내년에도 먹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네요. 아유 그때 못 사가지고 많이 못 먹었어.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그래도 좋겠어요. 행복하죠. 그래도 행복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1% 됐든 5% 됐든 수익 난 건 난 그러니까 거니까. 아까 그 월가의 그 쪽집게 그분도 좀 틀렸으면 좋겠고 시장에 돈이라는 게 또 시장 좋아지면 또 은행에 있는 적금 깨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은행에 엄청나게 지금 예금 가 있는 거 아시죠? 엄청난 돈이 가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대기 자금이 거기 있는 거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하게 내년 상반기까지 큰 장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일단은 매물 수급에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정말로 우리가 되게 좀 희망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좀 현실이 되는 그날을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좀 오늘 또 11월의 마지막이고 또 오늘 뭐 MSCI 지수 리밸런싱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계속 긍정적인 얘기들도 날라오고 시장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네. 있어서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뭐 12월 장도 뭐 만만하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지면 항상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바닥선은 확실히 좀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저희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개인적으로 2,400이 다시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뭐 2,500선은 살짝 있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그냥 12월 12, 13, 14 여기서 판가름 날 수 있으니까 네. 또 항상 근데 또 12월 달은 또 약간 좀 슬로우해져요. 외국인들이 다 어디 놀러 가버려가지고. 그렇죠. 전주가 우리 옵션 만기일, 그다음 네. 그 이제 그 발표하고 미국 만기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고기가 진짜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한쪽 아무튼- 배팅 승부 거는 사람들 나올 것 같아요. 12월 달 또 쿼드러플 위치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또 12월에는 옵션이나 뭐 이런 네. 데서 좀 큰 저 예전에 했었거든요. 거 나왔으면 50만 좋겠네요. 원 없는 돈 치고 한쪽 배팅 해가지고 예, 5배까지 괜찮네요. 한번 먹어봤는데 이번에는 한 50배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12월 장도 어려운 시장이고 그 FOMC 회의까지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시장이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는 느낌이니까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덜 오른 종목 잘 찾아내시고 주도 섹터 내에서 후발주들 잘 찾아내시고 시장의 변화를 잘 캐치하시면 수익률에 있어서는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희가 오늘 두산 박hen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 하루 종일 시장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네. 그거는 그렇죠. 그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아무튼 늦은 시간이지만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또 12월의 첫날 좋은 첫 단추 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